공포 장르가 좀 유행을 탔을 때가 있었어. 그때 일본 공포 영화 3대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링 나오고 주온 나오고 착시나리, 이렇게 세 개가 공포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엄청 무서워가지고 또 되게 재밌었어요. 엄청 무섭고 재밌어서 그 공포 장르가 좀 유행을 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막 링 패러디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링 영화 보기 전에 이미 그 링에 나오는 컷인 사다코가 TV에서 기어 나온다는 거를 알고 링을 봐가지고, 사실상 그 TV에서 나오는 씬보다 그 앞에 우물 씬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 링을 좀 늦게 본 편이긴 한데, 링의 그 분위기가 엄청 잘 만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뒤지게 무서워, 진짜. 그리고 링 보고 주온, 주온은 제가 대학생 때 봐가지고, 대학생 때는 좀 공포물 엄청 좋아할 때여가지고, 주온은 엄청 재밌게 봤어요, 진짜. 친구랑 둘이 주온 1편 보고 완전 빠져가지고, 보면은 주온이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TV판, DVD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엔 비디오판이었나 DVD판인가,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미친 듯이 무서웠어. 보면 그 당시 일본 공포 영화, 요즘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다고 느끼는 게 화질 때문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요즘 공포 영화는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영화 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링이나 주온이나 착시날이나 보면 화질이 지금 제가 쓰는 캠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화질? 노이즈 껴있고 흐릿흐릿, 약간 흐릿흐릿한 느낌 나는 그런 화질. 그 옛날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돌잔치나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홈비디오, 홈캠 같은 걸로 막 기록용으로 이렇게 찍어서 남겨두신 것들 보면은 그런 화질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그런 화질로 찍어 놓으니까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공포 영화 감성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화질이. 음, 링, 주온, 착시나리가 요즘 공포 영화랑 비교를 해도 충분히 비벼볼 만하지 않나. 정말 재밌어요.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주온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걸렸었던 건데, 그 주온이 보면은 샴푸신이 있거든요. 샤워신이 있는데 머리 감는데 머리 뒤에서 손이 나와 버리는 거. 그 씬을 보고 나서 한동안 머리 감을 때마다 막 센 척하면서 감아야 돼. 나와 씨, 나와 이 새끼야. 막 센 척하면서 머리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면 어쩔 건데. 나오다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센 척하면서 눈도 못 감고 머리 감는데 막 비누 눈에 들어가가지고 따가워 죽겠는데도 절대 안 감아. 혹시라도 눈 감으면 뭐 나올까 봐. 요즘도 가끔 의식하지 않고 머리 감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문득 문득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났어.
그러면 괜히 이제 평소에 눈 감고 머리 감는데 그날은 또 눈 뜨고 머리 감고. 확실히 저 때 이 시리즈 세 개가 이 컷신들이 너무 일상 속에서 나와. TV 보다가 나오고, 응? 이불 덮었는데 이불 안에서 나오고, 샤워하는데 샤워에 나오고, 너무 응? 일상을 너무 침범해가지고 그거 보고 나면은 이제 무서운 거 잘 못 보는 분들은 보고 나면 한동안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런 걸 주온 증후군이라고 했다.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성인 되고 나서 뭐 주온 봐서 다행이지. 중고등학교 때 봤다? 후유증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뭔가 기분이 나빠. 이 저주에 관한 공포 영화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질도 그렇고 컷인 생김새도 또 의외로 은근히 분장을 해서 무섭지. 그 배우분들 실제 모습 보면 다 굉장히 미인분들이 많았다. 인터넷 같은 거 쳐보면 사다코 배우 실제 모습 이렇게 보면은 엄청 이쁘게 생긴 미인분이 분장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무섭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원에 너무나도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가 있죠. 토시오. 토시오도 어떻게 애를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너무 무서워. 저 그때 막 유행 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영화 중에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나왔던 게 코믹으로 사다코 대 가야코. 가야코가 주온에 나오는 제일 센 거신이고 사다코가 링에서 나오는 그 우물에서 기어 나오시는 분. 아니지. TV에서 기어 나오는 거지. TV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 대 계단을 기어서 내리는 사람. 둘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병맛이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무서운 영화인가?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무서운 영화 1, 막 이렇게 무서운 영화 2 했는데 이제 그때 인기 많은 막 스크림 그리고 척키 이렇게 공포 영화 유명한 빌런들이잖아요. 총집합 해가지고 엄청 웃기게 그려놓고 막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주옥내에 나오는 가야코는 특징 중에 하나가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 영화에서 보면 엄청 끔찍하게 생겼지만 그 공포 영화 패러디에서는 턱이 없고 혓바닥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이 혓바닥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편 붙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침 묻히기 좋으니까 이렇게 혓바닥이 나와 있어가지고 침 묻히는 일을 이렇게 하고 토시오도 한번 나오는데 토시오가 영화에서는 이렇게 분장을 실제로 이렇게 그 파우더 같은 거 하얀 가루 같은 거 보면 막 칠해놔가지고 좀 건조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피부 같은 느낌? 새하얀 피부 느낌인데 이 영화에 귀찮아서 그런 건지 노린 건지 모르 쫄쫄이 입고 나오거든 도시오가 쫄쫄이 입고 나와서 하나도 안 무서워 귀엽다 그래서 그때 한창 공포 장르 유행할 때는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고 저희가 대학교 이제 친한 형들이랑 네 명이서 같이 자취를 했었거든요. 방을 집 하나 빌려가지고 기숙사에 안 살고 넷이서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았는데
옛날에 얘기했었던 그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식 먹으면서 공포 영화 보는 시간을 가진 그런 룰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은 같이 야식 먹으면서 공포 영화 보는 날. 약간 이런 날이 있어서 처음으로 봤던 게 착시나리. 제가 이 공포 영화 3대장 본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링 나오고 주온 나오고 착시나리 나왔는데 착시나리 제일 먼저 보고 주온 보고 링 보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 보니까 그래서 착시나리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착시나리 하면 기억나는 거는 그 벨소리밖에 안 나요. 띵띵띵띵 띵띵띵띵. 근데 요즘은 음이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I'm okay. 괜찮아요. 띵링링링링. 이 벨소리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공포 장르 뭐 패러디 이런 데 엄청 자주 나와가지고 이것도 영화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스포를 다 당하고 나서 보니까 덜 무서웠던 거죠. 스포 당하기 전에 개봉해가지고 영화관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진짜. 막 TV를 못 꺼놓는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TV 못 끄고 이불 제대로 못 덮고 샤워 편하게 못하고 영화들이 아주 악질이야. 악질 영화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영화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게 그 요즘 유튜브에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 일본 예능인데 공포 영상 같은 거 하나 딱 틀어주고 패널들에서 같이 봐 그 영상을 보다가 처음 볼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에? 이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 패널들이 난리가 나. 그 옆에 네모나게 지금 제 캠 이렇게 킨 것처럼 이 중간에 무서운 영상 나오고 밑에 패널 얼굴 나오고 패널들 막 올라가지고 막 난리 나고 패널 중에 그 엄청 유명하신 분 있어요. 일본에 빡빡이 아저씨 한 분 있는데 에? 하면서 하는 그 아저씨 영상이 보면은 이제 처음 영상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뭔데 이게 무슨 영상인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영상이 나오다가 나레이션 아주머니 분 나레이션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러면서 리플레이 딱 나오면서 방금 봤던 영상 다시 나오다가 이제 어느 한 구석을 확대를 해서 보여줘요. 확대한 뭐 창틀 같은데 얼굴이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볼 때 이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주작이라고 알고 보니까 좀 덜 무서웠는데 옛날에는 은근히 무서워가지고 탑 20에서 탑 1까지 영상을 계속 보는 그런 영상 틀어놓고 1시간짜리 재밌게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요걸로 쇼츠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뭐였지? 침착맨 아저씨 슈말코라는 분이 침착맨 아저씨랑 그 주호민 아저씨 영상 패러디로 만들어갖고 그게 또 잠깐 동안 인기가 또 많아졌었던 그 영상. 그 원본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본 예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패널 빡빡이 아저씨도 쇼츠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는데 엄청 예쁜 여배우 고백 거절하는 영상에 여배우분이
땡땡땡 씨 저랑 사귀어 줄래요? 이렇게 거절을 못해. 거절하기 힘들긴 해요. 그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사귀자 그러면 거절하기 힘들지. 확실히 예능에서 하는 공포가 재밌어. 무한도전 공포영화, 남량 특집 중에서도 저는 제일 가장 마지막에 했던 남량 특집이 아마 그걸 거예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막 퀴즈 같은 걸로 소품팀, 뭐 음향팀, 기획팀 막 이렇게 퀴즈해서 맞춘 사람이 그걸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하가 그걸 다 맞춰버려가지고 그냥 공포 몰빵해가지고 그 정준하 아저씨 저격하고 그 편. 정준하 아저씨가 리액션이 진짜 좋아요. 공포 특집 같은 거 보면 정준하 아저씨가 제일 재밌어. 리액션 최고. 음. 그때가 또 한창 곡성 나와가지고 맞아. 곡성도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곡성 나와서 곡성 많이 따라하고 그랬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황정민 아저씨 거기서 무당 연기 엄청 잘했죠. 황정민 아저씨랑 그 일본 그 야쿠자로 많이 나오는 할아버지 배우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연기 엄청 잘하고 좀 무서운 것도 있는데 곡성은 좀 연기가 진짜 쩔어요. 황정민 아저씨 나오고 그 일본 완전 베테랑 배우분이고 거의 최민식 아저씨급 베테랑 배우 천우희 씨도 나오고 그 애기 무시중은디 하는 그 애기도 연기 잘하고 거기는 그냥 연기 다 잘하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무서운 것보다도 연기 보는 맛이 장난이 아니었어. 최근에 나온 파묘도 재밌게 봤어요. 파묘는 제가 느낀 건 전반 후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전반 후반이 나뉘는데 전반부는 진짜 레전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전반부 흥미진진해가지고 오히려 전반이 너무 임팩트가 커갖고 후반이 좀 아쉽다 느낌? 아쉬운 느낌이 더 컸다. 그런 느낌? 그래도 최근 나온 공포 영화들 중에서는 정말 재밌지 않았나. 또 공포 장르도 재밌었던 게 넷플릭스에 주라는 영화 있거든요. 중국 영화인데 대만인지 중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중국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주라는 영화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또 나름의 추억이 있는 게 친구들이랑 경주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새벽에 놀 거 다 놀고 잠자기 전에 7명인가에서 놀러 갔는데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이 거실에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거실에 TV가 엄청 큰 TV가 있었는데 그냥 자긴 뭔가 아쉬워서 셋이서 약간 쇼파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라는 영화 틀어놓고 보다가 대충 피곤하면 잘라 그랬는데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셋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게 좀 약간 반전이 있는 영화였는데 셋이 끝나고 나서 막 반전에 대해서 거의 밤새 토론하고 공포 영화들이 보면 반전 있는 영화들이 좀 많아요. 무섭게 보다가 엔딩쯤에 사실은 이랬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엔딩쯤에 그런 반전들을 알고 나면은 뭔가 여운이 크게 남죠. 여운이 남다 보니까 할 얘기거리도 많고. 셋이서 엄청 재밌게 봤어. 그리고 또 거실에 네 명이서 잤는데 셋이서 재밌게 보다가 다른 한 명은 그냥 잠을 잤단 말이에요. 또 하필이면 그 친구가 코를 많이 고는 친구여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지 어쩌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장면에 코를 살살 골다가 중요한 장면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코를 고니까 계속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가 그 친구의 싸대기를 막 때리라 그랬었던.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는 좀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공포 영화는 같이 볼 때 가장 재밌다. 혼자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죠. 혼자 보면. 아무래도 공포 영화엔 저주, 안 좋은 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혼자 보면 조금 기분이가 안 좋죠. 무서운 거 보는 걸 이제는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안 무서워서 잘 보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매운 거 먹는 거 보면 매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서 진짜 이 사람은 뭐 매움이라는 느낌을 알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엄청 매운 거 먹는데 땀도 안 흘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 저 사람은 나랑 혀 구조가 다른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공포 장르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사람들 보면 꽤나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고어한 영화 있잖아요. 잔인하고 막 이런 영화인데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 걔가 제일 무섭다? 아니 어떻게 저런 영화를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네가 제일 무서워. 근데 저는 잔인한 거 좀 잘 못 보고 무서운 것도 혼자 볼 때는 좀 쫄면서 봅니다. 살짝 쫄아요. 근데 재밌어. 공포 장르는 호기심이 생기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꽤 많지 않나요? 눈 가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렸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소리만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 소리를 들으면 더 궁금해져. 괜히 보고 싶어. 그래서 자주 나오는 시츄레이션이 이 컷신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서 눈을 가렸는데 소리는 들리잖아요. 소리를 듣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안 나오나? 혹시 끝났나? 하고 손 딱 내리고 보면 그때 컷신이 나와.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 잘 못 보는 분들은 볼 때마다 그렇게 되더라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 차라리 계속 보고 있었으면 덜 놀랐을 텐데. 안 보고 소리만 듣다가 상황 끝났나? 안 나오나? 그리고 딱 눈 뜨면 그때 갑자기 갑툭튀. 그러면은 원래 한 100쯤 무서워야 되는 거 200으로 즐겨버리기. 어쩌면 못 보는 사람이 더 공포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공포 장르 좋아하시나요? 은근히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라디오처럼 듣는
공포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저도 은근히 좋아해요. 그런 게 약간 잘 때보다는 뭐 딴짓할 때, 뭐 설거지 같은 거 하든지 일할 때라든지 틀어놓고 옆에 아무거나 틀어놓고 듣는 둥 맞는 둥 그렇게 해놓고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공포가 웃긴 얘기, 공포 얘기. 근데 또 공포 영화 별로 아니지. 별로도 아니고 약간 혐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아예 못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 제목이라든가 이런데 알려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실수로 컷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잠을 못 자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혼자 머릿속에서 계속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컷신이랑 밤을 새야 돼. 그런 분들도 있어. 옛날에 낚시 같은 거 엄청 많았었어요. 이제 한창 막 빨간 마스크도 유행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다른 얘기, 일상 얘기하는 것처럼 해놓고 빨간 마스크 얘기요. 그 게임도 하나 생각나는 게 마우스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길 통과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처음 초반에는 길이 엄청 넓어가지고 마우스로 그냥 대충 휙휙 넘기면 다 넘어가죠. 근데 마지막 스테이지에 수상할 정도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 완전 좁은 통로 이렇게 초집중해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게 하는데 아마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무조건 그 무서운 사진이랑 막 이상한 비명소리 같은 거 나오게 크아 하면 아니 안 그래도 그 통로 지나가야 초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안 놀라냐. 솔직히 뭐 차은우가 나와도 놀란다 그건. 완전 이쁜 배우 누구 있어? 배우 누구 있죠? 김태희? 김태희가 나와도 놀라요 그건. 안 놀랄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이상한 그 척키 같이 생긴 아저씨 되게 무섭게 생긴 귀신 나오는데 어떻게 안 놀라냐. 그래서 대부분 그 게임을 하게 되는 계기는 친구가 야 이 게임 겁나 어려운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한단 말이야. 평소에는 컴퓨터 절대 안 비켜주고 자기만 하고 있는 애가 갑자기 야, 이 게임 재밌는데 해볼래? 권유를 해. 근데 그때 한창 컴퓨터 고플 때 그때는 컴퓨터를 할 기회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가 않을 때여가지고 컴퓨터 시켜주면 좋다고도 하거든요. 신나게 하는데 당했죠 친구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야 이거 너 게임 하나 있는데 해볼래? 했는데 그 게임인 거예요. 너무 시키가 이거 나 놀래키려고 그래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다가 그 권유하는 사람들 보면은 게임할 때 이제 마지막 구간 있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구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시킨 사람이 더 집중한다. 놀라는 거 보려고.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또 지나갈랑 말랑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친구한테 우와 하고 놀래켜. 깜놀 친구 완전 깹놀 하는 거죠. 당했죠? 역광광이죠?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지금보다 이 공포라는 장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얘기도 좀 자주 나오고 요즘은 무서운 얘기 거의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 잘 없지 않나. 그때는 예능에서도 이렇게 남량 특집으로 틀어주고 친구끼리는 막 그런 장난도 하고 인터넷에 막 그런 거 떠돌아다니고 요즘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짜릿함이 없어.